우선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2030한테 제가 바라보는 PM라기보다 우선 2030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라는 것을 제가 제 아이 스토리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풀이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 우선은 뭐 수식어들이 정말 많죠. 근데 저는 이게 하나로 이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서로 좋을 때는 같이 웃어주고, 슬플 때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예,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28kg 나갔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죠? 예, 그때 이제 140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린 시절을 말하자면, 뭐, 지금 15분 강인데, 예,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엄청 그 힘든 집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다들 아시죠? 예, 거기서 이제 장씨 집안들만 조그만한 동네에서 이렇게 같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장씨 집안. 근데 저는 할머니의 할아버지한테 이제 이렇게 키워졌어요. 예, 저는 이제 부모님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만나다 보니까 국민학교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힘든 가정에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이런, 읍내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될 때도 용돈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150원, 200원. 그때 승차권이 50원 할 때거든요. 그때 이제 과자, 이제 자키자키라는 과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슈퍼추스 있었죠? 그게 이제 50원, 50원 할 때인데,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집에 갈 때는, 아, 나 추파수스 하나 더 사 먹고 걸어가지 뭐. 근데 집에 걸어가는 시간이 5시간이 넘게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뭐 전방이 다 산이고 강이고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사슴벌레를 잡을 수 있었고 개구리를 잡을 수 있었고 조금 더 돈을 벌려고 했으면 뱀을 잡으면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슴벌레를 잡아서 문방구에 팔았었고 개구리를 잡아서 동사무소에 갖다 줬었고 뱀을 잡아서 건강원에 팔았습니다. 살모사 독사를 팔면은 5천 원을 더 줘요. 예, 그 정도로. 예, 아무튼 어릴 때부터 그럼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열심히 뛰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왜소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많이 당했었어요. 왕따, 한마디로. 왜냐면 제가 깡다구는 좋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싸움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매일 져요. 큰 애들한테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면 1교시 끝나고 지면 2교시 가서 또 싸우고, 2교시 끝나고 지면 3교시 가서 또 싸우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싸우고 나서 지고 나면 점심시간이 되는데, 그때 학교 선생님한테 제가 이르는 게 아니라, 저를 이겼던 애가 학교 선생님한테 일러서 저랑 같이 둘이 선생님 앞에 서면, 저는 얼굴이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불쌍해서 관식이가 이렇게 맞았는데 너는 왜 관식이를 이렇게 일르러 왔냐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졌어도 아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꼭 이겨야겠다는 그런 뭐 이런 뭐 이상한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끈기라는 게 좀 있었고 이런 사슴벌레 개구리 뱀을 팔아서 그 어린 나이에 그 300원짜리 밀떡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떡볶이. 예, 그거를 사주면서 제가 아이들을 공부는 못했지만 체육을 잘했거든요. 그러면서 떡볶이 300원치를 사주면서 20명씩 막 이렇게 몰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좀 제가 이런 친구들을 끌고 다니면서
리더십이라는 게 조금 제가 그 사이에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까지 보스형 리더십을 아직도 못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만큼 목표 설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2030들이 과연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두고 하는 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 20대 때는 이렇게 우리 이채연 매니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줌 미팅을 하고 교육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2030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030은 목표가 없습니다. 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채연 매니저님서부터 서현인 매니저님 얼마나 이뻐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네트워크를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당연하게 네트워크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죠? 네. 이거 보시는 것 같이 20대 채무조정 2년새에 63%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었고 이런 청년 대출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20대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처럼 자영업하면 돈을 잘 벌 거야. 장가식 관천이처럼 복싱장을 차리면 잘 될 거야. 차려보니 그게 될까요? 안 되죠. 희망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힘든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왜?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 줘요. 그럼 다시 일을 그만두거든요.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2030분들이. 그러니까 꿈과 목표가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설 연휴 고향 가느니 알바한대요. 그만큼 일자리는 더 줄어드는 거예요. 앞으로 AI 시대가 열리고 로봇이 우리 사람을 조종하는 시대가 열릴 거란 말이에요. 앞이 캄캄하지 않나요? 우리 세대는 괜찮죠. 우리 자녀 시대는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게 살까 그런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2030들이 왜 여기 와서 우리와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나눔과 배품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교육을 하고 이런 시스템에 플레이어 할수 있는 우리가 마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시대가 과연 말이 됩니까? 본업도 아니고 공부도 안 하고 꿈이 없어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네트워크를 하라고 한다는 게 꿈과 목표가 아니라 뭘 하든 하라는 거예요. 꾸준한. 힘든 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쉬운 일들만 찾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매일같이 일해서 번 돈 가지고 나는 엄마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용돈 주니까 거기에 예? 거기에서만 내가 안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저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승차권 200원 빼고. 그리고 제가 개구리 잡아서, 뱀 잡아서, 다슬기 잡아서, 그리고 팔았어요. 그리고 용돈을 모았단 말이에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닌가요? 아니, 왜 포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표도 정해놓지도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도 않는 이현정, 왜 포기라는 말을 빨리 한다는 그 말인 거예요. 사회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포기란 말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셀피 자기연구소 우리 이재덕 마스터님 보세요. 요번에 초정인력을 출근하면서 새벽 7시에 우리 셀피 자기연구소에 만석이 떴던데요. 7시에? 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재덕 마스터님 딱 한마디 하시던데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기까지가 강기원 대표님까지 한테 이렇게 말하기까지가 10여 년 걸렸어요. 가슴이 떨리던데요. 그 정도 노력을 해야지 그 자리에서 위치에 있으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바꿨습니다. 대부분 인간 사람들은 95%의 타고난 운명 그대로 평범하게 살아가요. 평범하게 2030도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단 2%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내가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새벽 일찍 출근하고 밥 채고 늦게 퇴근한다 생각하면서 내가 자기 일에 집중을 하고 그 일에 더 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지 강규영 전 표현처럼 이랜드 그런 대표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노력을 해봤나요?
2030분들한테 정말 이런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내가 행동을 하면서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저는 그런 2030의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 매니저님들 리더가 될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조건 노력만 할 뿐 이 노력의 연소자원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에다 힘을 쏟다 직접 포기한다. 돈은 인생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같은 합리화를 하며 원래 있던 곳으로 후퇴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2030, 엄마가, 야, GPT고 PT니까 난 여기서 조금만 내가 교육하는 척 하면은 난 잘 될 거야. 그런 생각하고 하셨나요? 그럼 지금 간두세요. 그와 같은 합리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꿈을 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나요? 왜 이런 책을 읽어야 되나요? 뒤에 보는 책들이 왜 제가 읽어야 됐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런 교육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다 생각을 하나요? 내가 읽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동기부여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열정? 도전을 해야 열정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열정이 있어야지 도전이 어떻게 있나요? 열정이 없는데? 이게 바로 후퇴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켜. 나 IMM까지 했으니까 됐어. VP 어떻게 가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해. 그게 뭐예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 쓰는 부마디예요. 포기! 포기는 간뚜껑 닫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자, 저는 복싱에서는 0.1% 괴물입니다. 근데 저는 PM에서는 B급 정도의 무기예요. 근데 이채연 매니저 같은 2030 매니저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면 B급 정도의 무기는 몇 가지 수집하면 대처 불가능한 사람이 된다. 평범한 사람들도 타이탄의 도구를 보면 타이탄이 도구가 된 거잖아요. 내가 타이탄이 도구다. 그럼 난 타이탄이 도구였기 때문에 내가 A라면 B라는 타이탄의 도구를 내가 함께 내가 나눠주면서 만들어 주겠다. 같이 기르겠다. 그럼 상위 20%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을 몇 가지를 합쳐져서 0.1%를 이길 수 있는 괴물이 되지 않을까요? 일년 통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가 뭐냐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중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도와준다. 열심히 해봤나요? 2030도 꿈을 꾸고 있나요? 내일 뭐를 할지 목표를 적어놨나요? 설정을 해봤나요? 생각을 해봤나요? 3개월의 목표, 1년 후의 목표, 3년 후의 목표, 5년 후의 목표 정해봤나요? 중학교 다닐 때 제 첫 번째 목표였는 전국대회 금메달이었어요. 금메달 땄어요. 고등학교 가서 전국체전 금메달 따는 거였어요. 3년 후 목표. 1년 만에 땄어요. 한국체대 가려고 하는 거 적어봤어요. 되던데요? 그리고 기록했어요. 국가대표 가서 훈련 일지를 7년 동안 써봤습니다. 새벽 오전, 오전, 오후 야간을요, 7년 동안 한 번도 빼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거야.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못 땄지만, 제가 2007년도 세계 랭킹 1위까지 가봤단 말이에요. 왜? 저는 7년 동안 장관식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거야. 그걸 쓴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력을 했어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던 거예요. 2030은 못하는 게 당연한 게 맞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어?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행동해봐요. 누가 뭐라 해서 아무도 없어요. 실패해봐야지. 그 과정을 느껴봐야지. 그거 해야지. 해봐야지 아는 거 아닌가요? 2030인데 뭘 잘하려고 해요. 그냥 해봐요. 실패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실수한 건가요? 아니란 말인 거죠. 화내는 거 아닙니다. 빙의가 돼서 이재동 마스터입니다. 네. 자, 책을 읽을 때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2030은 몰라요. 하지만 정말 훌륭하신 우리 리더님들이 많잖아요. 전 그중에 청소력 꼭 읽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시간이 좀 지체될 것 같아서 좀 빨리 넘길게요. 여기서는 뭐냐면
자기 자신, 최고로 빛나는 자기 자신. 나, 이채연은 오늘도 모든 것에서 빛나는 내 자신을 이룰 거다. 긍정의 시야. 나 장관씨는 모든 면에서 최적화된 본질을 최고의 이상으로 내가 끌어올릴 거다. 나 장관식은 이 모든 면에서 점점점 나아가고 있다. 항상 주문을 외우세요. 침대 위에다 써서 붙이세요. 이채연은 올해 6월 달까지 EVP를 안고 갈 거다. 6월 달에 WMC 독일 가서 EVP를 내가 당당하게 최연소로 서겠다. 꿈이 있어야지 야망이 있는 거 아닌가요? 대카네고 인간관계로 우리 존경하는 손소연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기적을 만드는 공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항상 웃어라. 하지만 가슴으로 웃어라. 머리로 웃지 말아라. 사람을 생각할 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가라.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에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는 점을 명심하라.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하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2030이 그렇게 한다면 AI야 로봇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교육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AI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AI가 어떻게 진찰을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웰리스 시장이 더 커진다는 강점이 있는 겁니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서 지금 몇 분 남았죠? 지금 한 3분 남았나요? 3분 정도 남았나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 이제 해드리고 싶어요. 요번에 코스모스 코를 갔는데 백금기 박사가 그 중증 장애인이시면서 오른발과 오른손이 의족과 의손이에요. 그분이 딱 그 중심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키워드가 간절한 목표가 인생을 바꾼다. 3.5kg가 달아드는 이족과 이손을 달고 살았어요. 그것도 20살에. 30년 전에 25,000볼트의 감전사고로 돼서 45도의 사도화상을 입었어요. 이틀에 한 번의 소득을 해야 하고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곰팡이가 썩어요. 얼마만큼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느냐. 나는 왜 안 될까? 화장실 가다 넘어져요. 죽고 싶겠죠. 내가 왜 이 20살 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 죽기 아니면 살기였어요. 하고 싶은 대로, 그래, 내가 남의 눈의 시선에 나 장애인을 보는 시선도 변화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겠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교육이었어요. 최고의 교육들을요,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고, 그 내용을 적고, 몸을 익혔고, 벽을 보고 연습했고, 거울 보고 연습했고, 녹음을 했었고, 마지막에 뭐라 했다는지 아세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 소나무의 앞에서 말을 해봤대요. 소나무를 만족시키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20만 볼트에 감염이 돼서 오른손과 오른발을 20대 때 잃었어요. 죽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그 백금기 교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가 돼야겠다. 지금은 1%대 안에 들어간 지금 강사가 되셨어요. 정말 저는 눈물이 막 가슴을 막 울리던데요.
저런 사람이 아니라 저분도 저렇게 간절함으로써 해가지고 이루셨는데, 우리는 사지 멀쩡하고, 2030, 거기다 어머님,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뿌리를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클로징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대면 어떻고 60대면 어떻고 70대면 어떻습니까?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늙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지 내가 사람들한테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신뢰도가 쌓이는 게 아닌가요? 제가 서울대예요. 신뢰도가 쌓이나요? 오래 갈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저는 차소연이더니 무서워요. 네 번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한 사람. 그죠? 다섯 번째, 성공했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꿈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와, 우리 다 같이 꿈을 이루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30 화이팅!